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퇴근하면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백낙청 교수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누군지는 잘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뭐 사실상 근데 가만 보니까 방금 조회를 해보니까 1938년생이니까 병자정중 무인생이니까 원래 우리 한국 나이로 85이에요. 그러니까 저 박찬종 우리 변호사님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다고 봐야 돼요. 한 살 많고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 때에 50 시작할 때 허화평 씨라고 그 허경영 총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허화평 씨가 1937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86이고 그 박찬종 씨는 80너이고 이제 85살이 이제 백낙청 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학력이 아주 화려하네요. 브라운 대학교가 아마 미국에 있겠죠. 나는 아직 검색을 안 해봤는데 브라운 대학교를 나오고 서울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브라운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니까 상당히 좀 학력으로 봐서는 대단하신 분이죠. 나는 이 백낙청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어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고 그 전에 무슨 강연이 있었는지 아직 보지를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67년간 살아오면서 백낙청 그 박사님의 말은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좀 그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그 말이 뭐냐 하니까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 조금 안 되는가 보더라고. 24%에서 29%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5년 이상 이제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다. 기네스북에. 그러면 상당히 유머스럽기도 하고 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탄핵하기 전에 좋게 하야 하시는 게 좋겠다. 하야를 권유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대통령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라. 요즘 계속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죠. 그거는 이제 총재님께서는 전도서 10장 20절을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셨는데 원래 이제 그 권력 있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왕이 이제 옛날에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말로 번역하면 왕이고 옛날에는 요즘 말로 번역하면 대통령이고 옛날에는 왕이니까 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권위에 대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건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서는 구약에 이제 하나 있는 조그만한 하나의 글귀에 있는 거고 로마서 13장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에는 아주 길게 나와 있다고. 거기서 이제 어떤 대통령이라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이제 허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건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저 깊은 의미는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은 차마 또 말을 못할 것이 있어요. 유튜브 상에 차마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제가 하지는 못하겠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짐작을 하죠. 짐작을 한다고. 짐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고집고 떨어듣고 이제 또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안에서도 당원님들은 내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전 세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은 80의 인구 전체로 볼 것 같으면은 그 8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당선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냐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고, 한국 요 안에서만 보면은 대략 한 5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음선된 사람 중에서도 또 다 개성이 틀리고 또 다 각양각색이라. 어떤 분은 아침에도 말했습니다만은 기독교를 열심히 신앙하다가 이렇게 진짜 한 몇십 년 신앙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분은 아직 한 80세까지는 안 돼도 80살 다 되시는 분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가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처녀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열심히 믿다 보니까 뭐 수녀님은 아닌데 수녀님과 같은 생활을 하시다가 막판에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보고 이 총재님을 따르시는 그런 분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불교를 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많이 믿으시다가 이 참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 참 미륵 부처님 이 말세에 참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또 깨닫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대순진리나 또 강정산을 이렇게 믿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몸이 굉장히 아픈데 여러 병원에 가도 잘 안 되고 어디 가서 치료해도 잘 안 되다가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아련하고 거기서 이제 영적 에너지를 받고 완치가 되신 분, 이분들도 죽자 살자 또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좀 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이 이제 갑자기 정상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하러 여러 군데를 다 갔는데 뭐 테마사 이런 것도 찾고 뭐 이렇게 다 여러 군데 가도 안 돼가지고 그 돈을 한 10억 정도 치료비를 들였다고. 자기 딸이 그리 아프니까 부모된 입장으로 봐서는 딸을 어떻게 하든지 좀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그게 암만 처리해도 안 되다가 결국 허경영 이제 신인님을 이제 아련하고 거기 이제 에너지를 받고 또 바로 이제 순간적으로 정상이 됐다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 이런 데가 있냐 이래서 또 죽자 살자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고 또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 올리는 거 보면 알아요. 보면은 막 이게 우측에 가까우신 그런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위에 속하여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문재인, 또 이해찬이, 추미애,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구속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또 원하는 그런 것을 막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취향이 그런 거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구나, 저거는 저렇게 이야기하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백낙청 그 교수님께서 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오늘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또 더 무슨 말을 했는가 아마 유튜브로 조회를 해보면 또 나오니까 한번 관심이 있더라고요. 한번 더 조회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는 관심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막 아주 집중해서 보니까 그 대상은 끝이 없습니다. 나는 특히 이제
그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함중아 씨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2019년도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할 만큼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참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알겠던데, 그렇듯이 백낙청, 백낙청이죠. 백낙청 명예 서울대 교수님,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더라고. 하여튼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이제 그러니까 퇴임을 이제 윤석열 퇴진이지. 퇴진을 권유를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나는 정치평론을 열심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침에 내가 주로 듣는 것이 김현정이하고 김어준이는 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요. 실제 사람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다 못 듣는다고.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하는 것은 내가 듣고, 그 다음에 김성애 씨 하는 그것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 씨 하는 걸 들어요. 그런데 이제 김어준 말고 윤창중 씨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직 김성애 씨하고 노영희 씨 하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윤창중 님이 하는 이야기는 오늘 내가 2번 들었어요.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2번을 들었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윤창중 씨는 실제 극우입니다. 아주 우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쉽게 말해서 내하고는 나이가 동갑이지만은 아주 박학다식 하시지. 그런데 극우도 좀 이것도 안 좋거든. 사람이 공정하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 윤창중님의 이제 좀 표현은 뭐냐면은, 백낙청 교수님도 극좌에 속하는 좌빨의 이제 아주 뭐라 그러나 좌빨의 대스승 같은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벌써 자척이다. 그렇게 하면은 윤창중 씨가 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재명을 잡아넣어라, 문재인 잡아넣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 이분은 박학다식한데 보수 입장은 좋은데 이재명 씨한테도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이걸 안 보더라고. 무조건 때리 잡아놓으면 이재명 씨도 자기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말이지. 응? 그런데 무조건 그러면 되는가 그게. 그 백낙청 교수는 자기보다 나이가 자기 아버지 빨이잖아. 아버지 빨인데 좌빨에 이렇게 위대한 그런 리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안 되지. 윤창중 씨는 계속 사람을 까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자기로서는 오늘 보니까 홍준표까지 유승민이까지 자기가 고민정이까지 안 까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좌우를 안 가리고 다 까요. 그냥 윤창중 씨는 그런 소리.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이렇게 안 까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빼고는 거의 다 깐다고 봐야 돼. 홍준표 때리는 말로 그래요. 홍준표 때리고 유승민이 때리고 또 권성동이 때리고 안 때리는 사람이 없어요. 좌우를 안 가리고 무조건 채찍질로 때린다고. 그 사람 스타일이 그래요. 그런데 더 이제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더 심하게 치지. 근데 사람은 첫 번째가 정견을 해야 되는데, 정견 바로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권성동이고 유승민이고 또 나경원이고 하는 사람들 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기 아들 딸이 있고 누구나 다 그래요. 홍준표도 아들이 둘이나 있다고. 홍준표 아들이 결혼한 지가 몇 년 됐지. 한 5년 되었으니까 거기에도 손자가 생겼을 건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할 때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홍준표 자기 부인이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공개적으로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좀 그래요. 그러나 따나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니까 이렇게 들어보는 건데,
그 이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저 서울에서 한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9번째를 했다고, 9번째 그 윤석열 퇴진 운동을 아마 그 서울의 소리에서 아마 주최했을 거예요. 9번째 했고. 근데 그때 이제 김용민 국회의원이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좀 발언을 세게 했다고. 윤석열 내려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을 세게 했다고. 유일하게 처음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거기 참석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윤창중 씨 하는 말이 좌측에는 뭐 좌익이지, 좌익에는 김용민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뭐 둘이가 맞지. 그리고 김용민 뭐 이재명 하면은 이재명 지금 부대변인이 있어요. 저기 국민의힘당에 부대변인이 이재명이 있고 민주당의 이제 대표도 이재명이고, 그렇듯이 실명이 많잖아요. 저 동명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그저 김용민이가 좌측에 둘이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한 분은 이제 윤창중 씨가 표현하길래 낙곰수 회원이었던 뭐 김용민이가 있는데 같은 인간들이다, 이제 이 표현을 걸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개무시하는 그런 표현이거든. 에? 내가 볼 때는 그 낙곰수 했던 김용민 그분이 박사예요.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박사님이고 또 목사님입니다. 목사고시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김용민 그분이 나이가 이제 내나 변희재 씨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49살 뭐 요 정도 되는데 굉장히 아는 게 많습니다. 이분이 박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지식으로 보면은 윤창중 씨가 60, 원래 내하고 동갑인가 67이고 뭐 변희재하고 김용민 씨하고 나이가 같다고 보면은 17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딱 비교를 해보면 하면은 김용민 씨가 월등히 지식이 많다고 내가 보면은. 윤창중 씨도 많지만은 그런 사람을 보고 말이지 똑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개무시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아주 그거는 잘못됐대요. 내가 볼 때에. 김용민 씨도 김용민 저 국회의원 말고 김용민 박사 지금 옛날에 낙곰사 하시던 분, 이분도 윤석열 퇴진 운동에 지금 한국에서 2번째로 앞장서가 있다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분도 정의롭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름대로 신앙을 그런대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윤창중 씨나 김용민 씨나 국회의원 김용민 씨나 똑같아요. 똑같지만 사람을 그렇게 개무시하는 표현을 하면 되겠느냐고. 그거 잘못됐죠. 그런데 딴 게 아니고 오늘 윤창중 씨 하는 말을 내가 2번 들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김용민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제9차 촛불 집회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쉽게 말해서 아주 가깝다 이 말이에요. 가깝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의 그 모습하고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깝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번 대선 때 2022년 3월 9일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다고. 일이 되는 게 진짜 실제로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을 민주당에서 해임 이제 요청을 했죠.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걸 안 했다고. 해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줬잖아. 그러면은 그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느냐고요. 아니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어떤 거를 요청했는데 저 사람이 강력하게 딱 노 했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아쉬워서 이제 뭐를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도와주겠느냐고. 안 도와주죠. 지금 정부 조직법이 지금 이제 보통 보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부 조직법을 이제 올리면은 뭐 그거는 야가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 이제 관례죠. 그런데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어제 아래 이제 그걸 올렸는데 그 민주당 도움 없이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특히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하는 거 어제 아래 정부 조직법 올렸는데 그게 통과가 되느냐고.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요구하는 법은 하나도 통과가 안 돼요. 하나도 안 된다고요. 뭐 죽어나는 거는 민생들이 죽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또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 저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얼마 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말이 뭐 5년 갈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5년 갈 겁니다. 그러던데 그래 그분은 박사님은 맞는데 그 돌아가는 걸 모르시더라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박사님이라 해도 뭐 박사 종류도 여러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코박사, 입박사, 기박사, 뭐 역사 박사, 뭐 언어 박사, 뭐 그런데 정치 돌아가는 것은 이런 거는 뭐 그분 어떤 박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전혀 모르대요. 그래서 그러는데 실제로 모든 우리나라 정치판을 어떻게 될 것인가 보는 것은 변희재 님의 그 유튜브를 보시는 것이 제일 빨라요. 또 변희재 님이 이제 이렇게 남을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막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 이분이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제일 내가 추천을 하는 거죠. 늘 그래 추천해요. 이 변희재 님의 동영상을 보심으로써 현재 돌아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 뭐 궁극적으로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오는 거죠. 오는데, 이게 좀 예상 외로 좀 빠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변희재 님의 유튜브를 보기를 내가 아주 강력하게 권해요. 아마 다음 주 같으면은 10월 21일이죠. 10월 17일에서 10월 21일 여기에 기자회견 합니다. 미디어워치에서. 그건 꼭 아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큰 하나의 원자탄이 하나 터지는 그런 일이 곧 오늘 내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달 안으로. 오늘은 또 막 그만하겠습니다.